정말 나보다 좋다는 거야? 너랑은 끝이야. 두 사람은 프랑스와 일본의 기자인데 원래는 매우 친한 사이였다고 하네요. 대체 일본 기자는 프랑스 기자에게 어떤 말을 들었길래 이토록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일까요? 그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스포츠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올해 프랑스에서는 100년 만에 올림픽이 화려하게 개최되었고 파리 올림픽 덕분에 더욱 뜨거운 여름의 파리는 전 세계인의 열기로 가득 차고 있어요. 스포츠 기자로서 저 또한 파리 올림픽 취재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답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 프랑스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활약할지 그리고 종합순위는 얼마나 될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방탄소년단의 팬이었답니다. 요즘 한류 열풍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저도 그 흐름에 따라 K-팝을 알게 되었는데 결국 방탄소년단에게 푹 빠져버렸답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을 취재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게 되었죠. 한국 선수들의 경기도 무척 기대가 되었고 계속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이번 올림픽 취재 중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일본인 기자 친구인 히로시와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와 히로시는 도쿄 올림픽이 한창이던 2021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당시 스포츠 기자로서 도쿄에 파견되었고 해외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취재하게 된 건 처음이라 무척 기대에 부풀어 있었답니다. 히로시와는 올림픽 선수촌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그때 서로의 국가와 문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금세 가까워졌어요. 히로시라는 이름은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관대하고 평온하다는 뜻이라고 알려주었어요. 히로시는 이름처럼 항상 마음이 넓고 감정의 기복이 적어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히로시는 일본에서 스포츠 저널리즘에 대한 경험이 풍부했고 그 덕분에 그의 인사이트와 스포츠에 대한 깊은 이해에 감탄하게 되었죠. 저도 제 경험과 시각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답니다. 도쿄올림픽의 치열한 경기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취재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좋은 기사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쿄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저와 히로시는 자주 연락하며 좋은 친구로 지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기자라는 공통점이 있어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그러던 중 2024년 파리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히로시가 올림픽 취재를 위해 개최 직전에 파리로 파견된 거예요. 히로시는 프랑스에서 언어 장벽과 낯선 환경 속에서 올림픽 현장을 취재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답니다. 히로시는 영어는 할 수 있었지만 프랑스어는 많이 미숙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꺼이 히로시를 도와주기로 했죠. 도쿄올림픽 당시 히로시도 저를 많이 도와주었거든요. 저는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부터 히로시에게 현지 취재 허가를 받는 방법, 올림픽 경기장의 접근성, 인터뷰 요청 절차 등 프랑스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었어요. 또 어려운 프랑스어로 작성된 자료들을 번역해주거나 중요한 경기 일정과 현지의 취재 기회를 공유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파리 올림픽이 화려하게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기자인 저로서는 올림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속속들이 지켜보면서 솔직히 이번 파리 올림픽이 참 민망하기도 했답니다. 개막식부터 시작해서 경기를 치르는 동안에도 주최 측의 실수가 연발했거든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한국과 관련된 실수가 많아서 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한국 언론과 국민들이 분노가 쏟아진 첫 번째 사건은 개막식에서 대한민국의 국가명을 북조선 인민공화국으로 잘못 소개한 거죠. 북한은 제대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이 2번 입장한 셈이 되었던 겁니다. 결국 IOC 측이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올림픽과 같은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다니 저도 참 프랑스인으로서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이후에도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펜싱 샤브르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딴 뒤 선수 소개에 영문 이름을 또 틀렸고 한국의 국기를 잘못 표기하거나 태권도를 유도로 표기하는 실수도 벌어졌습니다. 이렇듯 반복되는 문제의 일각에서는 인종차별이라는 지적까지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한국에 대한 실수도 연발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실수도 계속 나오니 솔직히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러웠던 건 맞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올림픽과 같은 큰 행사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더구나 경기 운영 준비가 미흡한 것은 프랑스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생강의 수질은 더러운 수준을 넘어서 선수들의 건강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이렇게 문제가 크다면 경기장을 따로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생강에서 수영한다는 낭만적인 이미지를 내세우기보다는 실질적인 안전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또한 선수촌의 시설 문제나 셔틀버스의 에어컨 미작동 같은 부분은 정말로 비판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친환경 올림픽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회식에서 내연기관 보트를 사용하거나 폭죽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는 친환경과 정반대의 행동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올림픽의 환경보호 의지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를 의심하게 만들죠. 결국 파리올림픽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썼지만 기본적인 부분에 소홀했던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남은 대회 일정 동안에는 큰 사건이나 사고 없이 매끄럽게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크고 작은 실수들로 인해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네요. 어쨌든 저는 파리에서 다시 만난 히로시와의 이야기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히로시에게 굉장히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혐한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올림픽이 진행될수록 히로시는 점점 불만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선수들의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일본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한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하자 히로시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저와 만날 때마다 우리 일본 선수들이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했고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큰데 이렇게 뒤처지다니라고 한탄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을 들으며 자국을 응원하는 마음이 크구나 생각하며 넘어갔죠. 그러나 히로시가 점점 더 경쟁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 선수들의 성과에 대해 강한 질투심을 보였죠. 솔직히 히로시가 스포츠를 단순히 국가 간 경쟁으로만 보고 있다는 생각에 실망했습니다. 다른 얘기할 땐 잘 몰랐는데 한국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 태도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올림픽은 단순히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도전과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 모든 나라의 선수들이 그 과정에서 존중받아야 마땅해. 제가 이렇게 말하자 히로시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지만 여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를 더욱 실망시켰던 점은 히로시에게서 혐한 의식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불만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서 혐한 의식으로까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 선수단의 성적이 또 한 번 화제가 되었을 때 히로시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문화를 따라잡을 수 없으면서 이렇게 스포츠에서는 앞서 가려고만 해. 그들이 우리보다 잘하는 건 말도 안 되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간 제가 알던 히로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동안 관대하고 평온하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부정적인 히로시로 변해 있었죠. 이러한 변화는 그가 스포츠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히로시가 단순히 자국 선수들의 성적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깊게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안세영 선수와 일본의 야마구치 선수 간의 배드민턴 준결승전에서 그의 혐한 의식이 더욱 뚜렷해지더군요. 그날 우리는 같은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경기는 승패를 떠나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안세영 선수가 승리했지만 경기가 끝난 후 일본 선수에게 다가가 예의를 표하고 함께 관중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히로시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저는 솔직하게 오늘 경기는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히로시는 정색하며 감동스럽긴 뭐가 감동스러워? 일본이 졌는데. 라고 반응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서로 최선을 다한 뒤에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스포츠맨십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아야 해. 선수들뿐만 아니라 감독들도 모두 서로에 대한 존중을 표했잖아. 아쉬움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영광스럽다고 느낄 거야.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히로시가 말을 끊으며 갑자기 화를 내었습니다. 말이 너도 결국 한국 편이구나. 전에 한국과 일본이 유도 준결승전에서 붙었을 때도 은근히 한국을 응원하는 것 같더니 말이야. 그때 그 한국 선수가 세레머니 하는 장면 보면서 박수 치는 거 내가 다 봤거든. 히로시가 말하는 건 얼마 전 있었던 한국의 김민종 선수와 일본의 사이토 다스루 선수의 유도 준결승전 경기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때 김민종 선수가 시원한 업어치기로 한판 승을 따냈거든요. 당시에 김민종 선수가 이긴 뒤에 세레머니를 할 때 저도 선수의 그간 노력과 기쁨의 감정이입이 되면서 박수를 쳐주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사실 그때 그 경기 이후 일본의 여러 매체에서 김민종 선수를 연일 비난하는 걸 저도 보았습니다.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는 정신을 훼손한 행동으로 예의가 없다고 말이죠. 일본 네티즌들도 김민종 선수 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기장에서 봤을 땐 그저 승리의 기쁨을 표현한 것뿐이었는데 왜 그렇게 과장되게 보도되고 격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도 이상해서 저는 영어로 된 해외 기사를 찾아보기도 했어요. 해외 매체들은 김민종 선수의 투혼과 극적인 승리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세레머니에 대해서도 정당한 승리의 표현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죠. 사실 이건 한국 선수가 특이하다기보다는 기쁨을 크게 표하는 선수는 많거든요. 그렇게 승패에 연연하며 한국을 욕하려고 하는 히로시를 보며 저는 며칠 전 신유빈 선수와 일본의 하야타 선수 간의 탁구 경기가 떠올랐어요. 그때 한국의 신유빈 선수는 동메달 결정전에서 하야타 선수에게 패배하고 말았지만 승자 하야타 선수에게 먼저 다가가 포옹을 해주고 상대팀 감독에게까지 가서 포옹을 나눈 뒤 하야타 선수와 함께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히로시에게 이 얘기를 하며 한국의 선수들은 패배했어도 일본 선수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데 그렇게 승패만 연연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라고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좀 강하게 말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히로시는 저를 노려보더니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리더라고요. 당시에 저도 흥분을 많이 했기에 붙잡지 않고 그대로 그냥 보내버렸죠. 제가 보기에 히로시는 일본은 선수들이 400명 이상이나 출전하였는데 고작 150명도 되지 않는 한국에게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았어요. 이와 관련해 일본의 언론에서도 대회 시작 전에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를 써왔던 것으로 압니다. 당시 일본 언론은 오래 줄어든 한국의 선수단 규모를 거론하며 침몰하는 한국을 상징한다고 혐한 기사를 썼던 걸 저도 봤거든요.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 규모는 144명으로 지난 도쿄올림픽 당시 232명의 60% 수준이라며 이는 한국에게 있어 파리올림픽은 침몰의 상징이라고 비난하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당시 그 기사를 기고했던 일본의 대표적 극우 인사인 무로타니 카츠미는 올림픽에서의 활약은 경제 지표나 군사력 지표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국력을 상징한다고 전제한 뒤 한국 선수단 규모를 두고 파리올림픽은 침몰하는 한국의 상징이라고 조롱했던 건데요. 그러면서 그는 3년 전 도쿄올림픽을 되돌아보면 한국 언론은 개회 몇 달 전부터 방사능 대국 일본을 보도하려 혈안이 되어 있고 오염 식재료를 선수들의 입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한국에서 식재료를 반입해 독자적인 선수용 식당도 소란스럽게 개설했다. 또 매일같이 일본에 대해 시끄럽게 보도했다고 당시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크게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죠. 그런 식으로 일본의 언론에서는 올림픽 시작 전부터 한국을 꾸준히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또 자신들은 도쿄올림픽에 이어 이번에도 금메달 20개 이상을 따서 종합순위 3위를 목표로 한다며 한국은 잘해봐야 금메달 5개에 10위라고 조롱을 하기까지 했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예상과는 달리 한국은 대회 초반부터 펜싱과 사격에서 금메달을 따기 시작하더니 심지어 중간 순위에서 1위로 올라가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그 기세가 대단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미국과 중국 등이 다시 올라가며 국가 간 1위 싸움을 벌일 것이 당연해 보이긴 했으나 한국이 어느 순간이라도 종합순위 1위에 오른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144명의 역대급으로 적은 인원이 출전한 파리올림픽에서 예상하던 금메달 5개는 진작부터 뛰어 이제는 금메달이 13개나 되며 한국은 종합순위 8위까지 올라온 상태인데요.
일본에서는 한국은 병역 혜택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뛰는 거고, 병역 면제가 없어지면 메달수도 제로가 될 것 같다. 병역 면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올림픽 정신에 어긋난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의견이 보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제 파리올림픽이 끝난 지금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개인적으로 한국이 더 앞섰으면 하는 바람이 컸지만, 그래도 이번 올림픽에서 보여준 한국의 저력은 정말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선수들은 단숨에 금메달을 쓸어 담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저 또한 한국의 이러한 성과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그들이 보여준 힘을 깊이 느낄 수 있게 되었죠. 히로시가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질투심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참고로 히로시와 아직 연락이 되고 있지 않는데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해봐도 받지 않더라고요. 그때 단단히 기분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또 연락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히로시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우리들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니까요.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해서 히로시와 관계를 억지로 이어나가기보다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아무튼 다시 얘기를 이어가자면 한국 선수들은 단지 경기장에서의 성과로만 주목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매너와 스포츠맨십을 올림픽 정신을 되새기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죠. 또 한국 선수들은 언제 어디서나 경기 매너와 품격에서 완벽하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품격은 한국 선수들만이 가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번 올림픽에서의 한국 선수들 매너가 눈에 띄었는데요. 또한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성과는 작은 나라의 큰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저는 결과를 떠나 그들이 보여준 도전 정신과 열정에 경의를 표하게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 스포츠가 국가의 위상을 넘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자신을 넘어서도록 도전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취재에서 한국의 이러한 저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한국이 더 선전하길 응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앞으로도 국제 무대에서 더욱 빛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프랑스 여기자 마리 씨 사연을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두 기자는 당시 한국과 일본 간의 경기 후 말다툼을 하고 현재까지도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네요. 마리 씨가 먼저 연락을 했는데 받지 않는 일본인 히로시에 대해서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리 씨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